자, 프린터에서 오늘 이제 2교시에는 프린트를 조금 보강을 좀 해놔야 돼요. 거기 자, 1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메뉴에 무슨 책임론이 나오죠? 입증 책임론.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자, 우리가 사실 법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입증이라는 단어예요. 입증. 어떻게 나와요? 자, 입증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뭐예요? 증명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법학에서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증명 책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처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론과 증명 책임론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번 거기 한번 봐봐요. 입증 책임론. 거기 1단계 한번 봐봐요. 원칙. 자, 민사소송법의 통설의 법률 요건 분리설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가로 1번 봐봐요. 한간편 딱 전화요.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 요건을 입증한다. 그러면 우리가 1단계는 뭐가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라는 거. 거기 앞에다가 1단계라고 써요. 항상 1단계. 자, 그러면 따라서 해당 조문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입증과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1단계 누가요? 유리한 적이 입증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옆에다 예를 하나 써놔봐요. 예를. 자, 어떤 예를 써놓냐면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우리가 내중착이라고 써봐요. 내중착 중무선이라고 써봐요. 이게 몇 조냐? 민법 109조가 됩니다. 109조가 뭐예요? 착오야, 착오. 착오. 그래서 109조를 외울 때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 그래서 내중착 중무선 이렇게 써놔요.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109조와 관련돼서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유리한 적이 누구예요? 피의자죠. 그래서 피의자라고 써요. 피의자.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피의자가 입증하게 돼. 자, 중대한 과실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대해서 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자, 중대한 과실은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입증이라는 증명이 다 나오면 누가 입증하죠? 유리한 적. 읽어봐요. 109조. 내중착 중무선 선이에요.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무슨 무효예요? 무슨 취소예요? 뭐라고 써놨죠?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럼 취소는 몇 개가 있어요? 취소 사유는 취소 몇 개? 자, 읽어봐요. 취소 사유는 4개가 있어요. 제착, 사강, 그래서 제착, 사강,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취소 사유를 많이 정하면 뭐예요? 법률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취소는 법률에 딱 4개만 적어놨어요. 제착, 사강. 제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거는 무슨 취소죠? 절대적 취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 지금 취소 사유가 4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세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죠? 자, 뭐예요? 제착사강. 자, 2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가로 2번에 한번 봐봐요. 법률 조문의 문구대로 입증한다. 그 앞에다 2단계라고 써요. 2단계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돼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러면 법률 조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지. 읽어봐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률 조문에 알았거나가 뭐예요? 알기, 거나가 뭐예요? 또는이죠. 알 수 있었는 경우 가실이라고 표현된 경우 악인 또는 가실이 있음을 입증해야지 선이 무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입증하면 돼요? 악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만 입증하면 돼요.
자, 3번은 어떠한 자가 법률상 사실상 추정 동그라미 있잖아요. 추정을 받은 경우 추정을 받지 않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 3단계는. 그러면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하죠?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입증해야 된다.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기한의 이익은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본다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면 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보니까 누가 입증하죠? 채권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채권자 입증 이렇게 빠져나가요. 채권자 입증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그러면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면 그 반가로 1번을 한번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자, 245조에 하면 10년간 소유여사로 평원 소유여사 줄잖아 봐요. 소유여사가 뭐예요? 자주죠. 평원 공인하게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칙이 뭘까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원칙을 적용하면 소유여사로 평공인하게 점유했음을 입증해야 되며 이 규정을 입증하면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점유자인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시효취득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소유여사로 평공인에게 점유한 것을 입증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민법 197조에 하면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으면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으므로 이 사실을 깰려면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줄쳐나봐요.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즉 추정을 받은 경우 거기 이제 포인트가 나오네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추정을 받지 않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한번 외워볼래? 1단계 유리한 적이 2단계 법조문 3단계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원칙 이제 그 좌측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메뉴에다 예를 하나 들어놔요. 예,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놔야죠.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80세인 할아버지가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 뭐예요? 8억짜리예요. 8억짜리 건물 시세가 이제 건물을 자, 요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80세인 할아버지가 건물 8억짜리를 상대방과 8천만 원 계약을 한 경우 법률 관계를 설명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꼭 한번 80대 되면 한번 해볼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이게 무슨 사실일까요? 이게 백사조야, 백사조. 백사조가 뭔데?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돼. 자, 불공정한 거래 행위. 지금 8천만 원 8억짜리를 뭐예요? 얼마에? 8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뭐예요? 계약을 한 경우 법률 관계를 계약이 아니라 매매한 경우 그래야 되겠네요. 계약한 매매한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8천만 원 8억짜리를 얼마를 팔았어요? 8천만 원에. 그러면 한 경우 법률 관계를 설명하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백사주의 요건이 뭔지 우리 한번 적어보자고요. 백사주 요건 한번 불러봐요. 요건.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자, 무슨 요건이 있죠? 자, 객관적 요건이 있네. 자, 주관적 요건 불러봐요. 뭐예요? 주관적 요건. 공박, 경설, 그 다음에 우경엄.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입니다. 자,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 이용의사 뭐가 있어야 돼? 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이제 주관적 요건 지금 80세 할아버지는 뭐예요? 공박, 경설, 무경험. 여기에서 무슨 상태에 빠졌을까요? 경솔했다라는 겁니다. 자, 치매에 걸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설. 자, 셋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요. 8천만 원을 얼마에 팔았어요? 8천만 원, 8억짜리를 얼마? 8천만 원에 뭐 했어요? 매매했죠. 그러면 현재은 불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 계약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8천만 원 그냥 입금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용원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예요? 자, 결론적으로 할아버지는 그러면 요 요건을 다 갖췄네. 그러면 자, 이용의사도 있었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봐봐요. 1단계 입증을 해봐요. 1단계는 누가 입증한다? 1단계는 유리한 적이. 그러면 계약의 유효는 누가? 계약의 유효성은 누가 유리해요? 한 사람이 입증하죠. 그러면 뭐예요? 자, 폭리자가 유리하네요. 폭리자가. 그죠?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돼?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입증해요? 할아버지가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뭐예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1단계 계약의 유효성은 누가 입증해? 폭리자가. 무효성은 누가? 할아버지가.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누가 유리한다? 유리한 적이 입증해야 돼. 그러면 계약의 유효성은 폭리자가 입증하고 계약의 무효성은 할아버지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자, 2단계요. 자, 2단계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자,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만 입증하면? 나는 경솔했다라는 걸 입증하든지 현재은 불균형만 있다라는 것만 입증해주면 돼. 그러면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단계. 자,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뭐예요? 공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 3단계는 그러면 추정받지 않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경설은 누가 입증해야 돼? 할아버지가 입증을 해야 돼. 할아버지가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아마 현재은 불균형의 입장에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거든. 그럼 경설은 누가 입증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프린터 한 페이지가 많은 걸 암시하고 있어.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써먹고 안 써먹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젖줄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요. 총칙상 입증 책임이 문제되는 조항은 읽어봐요. 104조, 그 다음에 107조, 그 다음에 109조, 110조, 125조, 126조, 129조 등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이므로 이를 상기 원칙에 따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럼 본인이 정리 한번 해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하면 이제 민법 내용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 그러면 1단계 읽어봐요. 1단계 누가 입증해? 유리한 적. 2단계 법조문. 그 다음에 3단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요거 하면 몇 개를 맞춰요? 200문제 중에 50문제를 건질 수 있어. 50문제. 이걸 활용만 해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요 1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입증 책임은 법조항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입증 책임 때문에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변호사야.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페이지는 꿈속에도 나타나야 돼. 자, 이거 진정한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요 입증 책임론은 요 한 페이지가 뭐예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변론을 해줄 때. 그래서 요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초토화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입증 책임만 나오면 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이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등기할 상인 권리변동과 등기할 상인 아닌 권리변동. 요게 등기법의 몇 프로? 30%를 차지해. 30%. 그래서 요거 오늘 잘 해놔야 돼요. 요게 왜 나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하나하나 우리 따지는 연습을 해줘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저랑 따지는 연습을 해요. 자, 이렇게 잘라요. 잘라요.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스스로 저기가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일부 동그라미, 일부. 자, 일부 앞에 이렇게 소유권에다 이렇게 줄 쳐놓고, 자,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소유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뭐죠? 권리.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우측 1번을 가보죠. 자,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우측은 지금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부 동그라미. 1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부동산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거기에다 써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자, 이배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 확실히 됐어요. 저희가 집에 가서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일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네. 요 저당권 박스를 쳐놔요. 자, 여기가 포인트는 저당권이야. 하나씩 따져요. 자, 그러면 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부네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그 지분이죠. 권리죠. 그러면 요 결론은 뭐예요? 지분이네. 자,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네요. 자, 그러면 저당권 여기에다 박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일부 줄 쳐놓고요. 앞으로 갑니다. 일부네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따져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일부 앞에 소유권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씩 따져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부동산 일부네요.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이네요. 영위권. 그러면 영위권 여기에다 박스를 쳐놔요. 자, 영위권 앞에 이걸 줄 쳐놓고 이렇게 화살표 놔서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었어요? 소유권이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가 붙었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유는 일물일건지 애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럼 이때 일부는 그럼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입니다. 도면 첨부.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은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우측 3번이네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 영위권이네요. 영위권. 그러면 여기 앞에 소유권 일부 이렇게 줄쳐 놓으세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지분.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이제 결론이 또 하나 나오고요. 이거 안 따지면 앞으로 등기법 포기해야 돼. 요거 모르면 앞으로 요거 모르면 진짜 요거 프린트가 오늘 왜 나갔겠어요?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난 페이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을 한번 가보죠. 4번에 뭐라고 나왔죠? 저당권부 채권이 나오네.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뭐예요? 가압류네. 자, 가압류를 박스를 쳐놔요. 가압류, 가압류. 저당권부 채권은 뭐예요? 등기가 돼 있죠. 권리죠. 권리에 대해서 뭐예요? 가압류는 가능하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4번에 채권의 가압류가 나오네. 채권의 가압류가 나오네요. 여기 가압류예요.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채권. 아, 채권 자체의 가압류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면 요거는 X가 되네. 채권의 가압류는 안 됩니다. 저당권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5번은 무슨 지분이 나오죠? 공유 지분이네요.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는 저 뒤에 있어요. 공유 지분에 대한 무슨 의미죠? 가압류네. 그러면 가압류와 관련돼서 앞에 무슨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가압류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요 공유 지분이니까. 자,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만 수없이 이제 바뀌는 거야. 공유지분의 가처분, 공유지분의 가등기, 공유지분의 저당권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5번은 합유지분. 그렇죠. 자, 합유지분의 가압류네요. 가압류.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합유지분. 합유지분의 가압류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합의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 뭐 합의라는 의미를 알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놔도 돼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을 한번 가보죠. 6번. 자, 6번과 관련돼서는 또 자 한번 보죠. 자, 6번에 뭐예요? 자,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자, 가처분 등기는 늘 처분 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이네. 자, 가로를 쳐요. 그러면 여기 가처분이 포인트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저당권에 가처분 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를 당연히 걸 수 있죠. 저당권은. 자, 근데 이제 자 6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밑에다 한번 깔아봐요. 자, 6번. 자, 6번에 대해서 6다시입니다. 자, 밑에다 박스 밑에다 한번 써봐요. 부연 설명을. 맨 밑에다가 이제 담보물건이 뭐예요? 자, 그러면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뭐예요? 처분 권능이죠. 처분 권능. 처분이 뭐예요? 경매네, 그렇죠. 경매. 자, 담보물건은 경매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보물건은 처분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담보 그러면 처분, 경매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나서 무슨 경매일까요? 매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임의경매가 돼. 임의경매.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가 돼. 임의경매가 돼요. 자, 그러면 임의경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야. 자,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강제경매와 뭐예요? 임의경매. 그러면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경매야. 자,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바로 강제경매가 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담보물건이죠. 그러면 저당권 읽어봐요. 우선 처분 읽어봐요.
경매.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특약은 안 돼. 우리 저당권 경매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6번을 한번 봐봐요. 6번에 저당권 경매 동그라미. 저당권의 경매 가처분 등기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겠다라는 거거든. 저당권은 뭐가 필수다? 경매가 필수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뭐다 달 수 없어? 법률에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반드시 필수가 뭐야? 경매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보권, 담보물건 읽어봐요. 처분은 경매야. 그럼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임의경매. 그럼 경매의 종류는 무슨 경매가 있다? 임의경매와 읽어봐요. 강제경매가 있어.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무슨 경매예요? 강제경매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 사람 지금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니까. 지금 뭐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급하게서는 지금 뭐예요? 대충 하면 안 돼. 그럼 대충 하면 내년에 새벽 기차를 타야 돼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뭐다 기억해도 돼요. 담보 다시 밥자가 담보 처분은 경매.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임의경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뭐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6번 좌측 6번 우측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6번과 6번이 해석이 됐고요. 자 7번은 자 7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자 처분 등기 가처분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은 처분금지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기에다 써요. 가등기에 대한이라고 써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다 또 보충단을 좀 달아요. 자, 맨 밑에다 7. 자, 요 네 개를 부연 설명 이미 한 번 다 설명이 됐던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대충 들어서 그러는 거지. 자, 가등기 기한 가처분,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뭘까요? 요거야, 요거. 가등기야. 자, 우리 이미 했으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그럼 여기 봐봐요. A 기한이 뭘까요?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게 가지고거든. 가지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을 할 수 있지만 선의 버전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가등기네요.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의 의한이네. 이 말도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 선의 버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 가등기 그러면 여기 애대한이네. 애대한은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 아니야. 가등기 자체야. 가등기 상의 가처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보기 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도 돼요. 자 가등기 기한을 한번 해볼까요? 가등기 기한. 가등기 기한은 뭐 대안이나 기한이나 뭐 그럼 기한 나오면 대안은 요거 나오는 거니까. 자 읽어봐요. 가등기. 애 기한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이게 번등기를 실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이게 예약이거든. 번등기가 뭘까요? 완결건이거든. 그래서 가등기 겸 번등기를 뭐라 그래? 읽어봐요. 예약 완결건이거든. 근데 여기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은 봐봐요. 자, 귀환하고 하는 요 지문은 같은 지문이야. 같은 지문이에요. 근데 가등기 대안은 다른 지문입니다. 그러면 요 말은 가등기 귀환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라는 소리가 안 돼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근데 가등기에 대한은 읽어봐요.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거든.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언제든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7번에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7번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5척 7번에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걸 수 없어요. 가등기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번등기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 말은 결론적으로 가로 열어놔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 말하고 똑같아.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 그러면 여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가등기죠. 가등기.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순위 버전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문들이냐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등기법의 3, 40%를 차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만 잘해놔도 등기법 뭐에 5개 이상은 맞춰. 5개 이상 의미를 파악해 놓으면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가등기 기한 가처분 읽어봐요. A 기한은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와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거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은 A에 대한은 가등기 자체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요. 그러니까 가등기상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그러니까 가등기가 뭐예요? 예약. 읽어봐요. 완결건이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은 또 생각도 안 해. 여기는 가처분이고 여기는 번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뭐예요? 따져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7번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능하고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연필 가지고 제가 따져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8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한번 달아보죠. 옆에 밑에 여백이 있으면 8-에 대한. 자,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미 이제 4번째 하는 거야. 4번째 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이란 누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맞아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인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합니다.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해. 자, 그러면 등기 청구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한번 불러봐요. 채권적 물청과 뭐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배우네. 등기 청구는 2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채권과 물청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 가장 간단한 거. 요거는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럼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에다 써요. 바로 실체관계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불일치할 때.
자, 오늘 채권적 청구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일치할 때. 자, 요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소유자. 실소유자. 요거는 등기 명인이야. 오늘 또 아주 등기 청구권.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우네. 올해 마스터 해야 돼요. 올해 등기 청구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 등기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뭐예요? 채청 물청. 물청. 일치하면 채청이 돼. 그럼 물건은 어때요? 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채청은 몇 년이 시효에 걸려요? 10년에 시효에 걸리죠. 10년.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A, B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A, B가 따고 뭐예요? B한테 등기를 쳐버리네. 그러니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네. 통정 무선이죠. 자, 통정허위 표시, 통정은 불법이 아니. 통정이 불법이면 저 뭐예요? 얼굴도 못 째려봐요. 통정했네요. 불법이네. 반사의 질서네. 그렇죠? 통정은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야. 그러면 자 등기해줬죠. 그럼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는 B.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죠.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여기 봐봐요. 불일치하죠. 뭐야? 물권적 청구권이네. 자, 지금 이제 물권적 청구권, 통정의 표시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A는 B한테 뭐예요? 등기를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써요. 자, 말소가 들어가면 통정 물청이야. 자, 법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100% 물청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이런 단어를 찾아내는 게 관전 포인트야. 등기 청구권은. 자, 그러면 이제 말소하고 법정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그렇죠.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그렇죠. 자, 이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어리 뭐요? 자, 20년 자주 평원 공연하게 있어요. 수익권을 누가 취득하죠? 어리. 무슨 취득시요? 점유율 취득시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몇 년이 누가 등기되어 있어요? 갑. 등기 명인도 갑이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면 점유율 취득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그럼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얘가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10년의 시효가 재산하는.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 갑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해?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하고 법정이 이전하고 설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요거는 채청이 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관전 포인트는 빨리 말소와 법정 이런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다시 이전, 채청, 말소, 물청, 법정, 물청. 자, 물청. 자, 그러면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런 말소와 법정 이전 설정이라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전이 안 들어갔을 때 의미를 찾아줘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죠. 법률행위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어때? X.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등기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잖아. 그때는 뭐예요? 채청이 된다라는 거야. 채청.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효, 취소. 자, 먼저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요. 무효, 취소, 해제한 등기 청구권.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그러면 이건 이때 무효, 취소, 해제한 등기 청구권은 뭘까요? 물청이 되죠. 무효 밑에 말소, 취소, 말소, 해제, 말소. 요 밑에 말소를 깔고 있거든. 말소가 들어가면 뭐예요? 물청이 되는 거야. 물청.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일 거예요. 지금 이제 대혼란인 게 등기청구권이 지금 채청인지 물청인지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해요. 가등기를 걸어요. 가등기 써놔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순위 보전. 한번 봐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자 여기 봐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 일치. 그러니까 여기는 순위를 확보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 채청 물청 그럼 읽어봐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요즘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안 나와요. 옛날에 한물 갔어. 그러면 지금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렇게 강의할 수도 있죠. 그럼 읽어봐요. 물권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보전할 가치가 없거든. 그 자체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보전할 가치가 있죠. 그렇게까지가 한계야. 근데 만약에 요즘은 그렇게 나오면 요즘은 뭐 다 맞히는데 그렇게 안 나와.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가등기 대상이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왔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이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지문이라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읽어봐요. 말소를 보는 순간 물청.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으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요즘 보통 강사들이 여기까지 강의해요. 여기까지를 강의한다고. 근데 이유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즘은 요걸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요거까지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 등기청권 오늘 시험 붙였습니다. 100% 완전 등기청권 앞으로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등기청권이 나오면 빨리 뭐 의미를 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전을 찾아내는 거, 말소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는 뭐 문제 나오겠어요? 봐봐요. 임차권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임차권은 채권, 물권, 채권.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이제 한물간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물간 문제야.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요. 다시 올라가니까 8번 가등기 줄쳐 나와요. 이제 따져봐야죠. 가등기 앞에 뭐가 나왔어?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대상이네. 자 8번 우측 8번 가등기 줄쳐 나와봐요.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청구권은 우리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지금 요거는 몇 점짜리냐? 5점짜리야. 물권법 총칙 부분에서 등기 파트가 있거든. 우리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는데 요 4문제가 바로 등기법 관련 문제거든. 등기법 관련 문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 공부해야 돼. 어제 뭐 장모님이 어제 집에 왔다가 어쩌니 가셨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정신이 맑은 사람이 요즘 뭐야 극단적 치매 현상이 왔어. 치매 현상이. 밥을 챙겨드려도 뭐요 맨날 식사하고도 배고프대. 밥 좀 챙겨줘.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밥 챙겨 드렸거든 금방.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 이제 그러니까 먹으면 까먹어. 먹는 것까지 까먹는 거야. 먹는 것까지. 그러면 뭐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니까 동생 뭐 며느리가 와서 가끔 가다 뭐예요? 어머님 뭐예요?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뭐예요? 아들이 와서 며느리가 밥 챙겨줬는데 밥 안 챙겨줬다고 맨날 구박한다고. 왜 우리 어머님 구박하냐고. 한번 모셔보면 알 거예요. 오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밥 먹는 것도 까먹어. 그러니까 또 챙겨주고 또 챙겨. 그러니까 뭐예요? 딸이니까 뭐예요? 엄마 아까 밥 먹었잖아. 또 무슨 배가 고파. 그거마저 까먹어. 그거마저. 그러면 거기 뭐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그래라. 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등기청구권 까먹었어요. 벌써 지우는 거는.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제가 해오고 있는 거지 본인이 해온 게 아니거든. 자, 등기청구권 뭐예요? 읽어봐요. 물청과 채청. 물권적 청구권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이제 뭘 의미를 찾아야 돼? 말소, 법정, 이전, 설정, 뭐예요? 채청.
그러니까 시험 장갑은 빨리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전이냐 말소냐. 그러면 이전과 말소를 극단적으로 안 줘. 이전과 말소를 자기가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이 매매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 뭘까요? 그때는 제청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의미. 그러니까 이전하고 말소를 주면 괜찮은데 이 의미를 읽으면서 이게 이전의 의미다, 말소의 의미다. 그걸 찾아내는 게 관전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두 가지가 있다. 뭐가요? 물청과 제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제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번, 10번, 11번을 묶어요. 9번, 10번, 11번을. 자, 전원 동그라미 전화봐요. 전원. 10번도 전원 동그라미. 자, 11번도 전원 동그라미. 자, 보존 등기에서 보 동그라미. 자, 그 옆에 보존 등기에서 그 다음에 밑에 상. 자, 밑에서 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하고 암기 코드 만들어자고. 여기 봐봐요. 이게 또 사람 미치게 만들어 또. 여기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봐봐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만약에 세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세 사람이. 자,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봐요.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보존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전원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그러면 1인이 전원 명의 보존 등기는 돼.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는 안 돼요. 이제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돼. 자기 일부, 자기 몰고 자기만 나오면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를 먼저 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러면 A가 자기 3분의 1만큼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생각을 해봐. 돼, 안 돼? 안 돼. 전원의 상속 등기, 전원의 보존 등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원은 가능해요. 자, 이번엔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A, B, C 세 사람이에요. A, B, C 세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근데 형이 쫓아가서 내 지분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 그냥 각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등기하는 마음속에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근데 애가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 등기 돼야 한대. 돼.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안 되지만 전원의 상속 등기는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번이 해결이 됐고요. 자, 1번에 1인이 전원의 신탁 등기 옆에다 써요. 자, 그러면 합의라고 써요. 수인의 시사는 합의야. 합의. 수인의 신탁 대상은 공유가 아니라 합의야. 합의 지분은 전부에 미쳐, 안 미쳐? 미쳐. 내 지분만 신탁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전원의 신탁 등기는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가 나오네. 그 옆에다 써요. 뭐요? 옆에다가 전원 보상신. 아주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네요. 전원 보상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자,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그러니까 요거 외워놓고 나중에 문제 활용을 못 해먹어. 나중에. 전원 보상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번 따져봐요. 그냥 투덜대지 말고 어렵다고 한다면 머리를 좀 개발을 해. 머리를 좀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은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리니까 생각을 많이. 그럼 어뢰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각 어리. 자, 생각을 해봐요. 벌써 본인이 그냥 대충 대능한 사람은 따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쓸 필요 없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가까우리 공동상속했대. 읽어봐요. 어뢰 상속 등기.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안 됐다자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가까우리 공동상속을 누가? 어리. 읽어봐요.
전원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되죠. 전원의 상속 등기.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거야. 나중에 전원 보상신이라고 해놓고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두 사람이 공동상속했잖아. 어뢰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우리 전원의 상속 등기는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전원의 상속 등기지만 등기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이 집안은 참 의외가 좋구나. 형이 뭐예요? 형이 등기를 다 전원 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는 보상신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일부도 안 돼.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뭐만 돼? 전원만 된다는 거야. 전원의 상. 오늘 완벽하게 터득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을 갑니다. 12번. 12번은 그 밑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달고 갑시다. 아까 자 1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깔아. 12번에 대한 부연 설명. 자, 가등기한 번등기, 가등기한 번등기. 자, 요거부터 해석을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가등기한 번등기가 뭐예요? 예약 완결간. 완결간. 자, 예약 완결간을 합치니까 무슨 건이 나와요? 라고 써놨어요. 형성건이에요. 형성건.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왜 행성건을 깔아왔을까요? 요거 하나 써먹으려고 제가 기초공사를 해놓은 거거든. 한번 한번 읽어봐요. 형성건이란 뭐예요?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형성하는 거.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은 그러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아마 형성건은 뭐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자, 쓸 필요 없어 이제. 자,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있어. 자기 전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제 봐봐요. 수인의 가등기권자야. 자, 그러면 가등기권 번등기는 무슨 형성? 무슨 건?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없죠. 그래서 가등기는 또 바뀌어.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강사는 외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이해를 해야 이걸 뭐다 오래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12번에 가니까 1인의 자기 동그라미, 자기의 번등기는 가등기거든. 그러면 1인이 전원 명의의 번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요. 자, 12번 앞에다가 자가용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가용. 이제 해도 까먹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 용자는 그냥 전미사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용. 자가용은 누구 것 하여? 자기 것 하면 돼. 자기 거.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는 자기 거는 되나 저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뭐예요? 자가용.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일부 지분으로 빠져나가요. 이 자기 일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전원의 번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뭐예요? 자가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헷갈린 애들이야. 이거 한번 공부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프린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13번은 1인이 자기 밑에다 전원이라고 써요. 자기 밑에 전원이라고 써요. 전원 썼어요. 전원 지분의 포괄 유정 밑에다 전원 똑같이 써요. 1인이 전원 지분의 포괄 유정 거기에다 포괄 유정 똑같이 써요. 자, 요거는 또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봐봐요. 자, 요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유정부터 한번 깔아봅시다. 유정이 뭐예요? 그렇죠. 유언으로. 그렇죠. 유언으로 무상 정려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도 수없이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었어요? 유제포,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뭐예요? 유죄포. 다시 한번 잡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는 뭐예요? 유증이야. 유언이에요. 유언.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유언장이라고 생각해봐.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유언장에 A 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B 지분도 나오겠대요. 그러면 유언장에 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유언장 가지고 A가 자기 지분만큼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기도 되네요. 유언장이 있으니까 전원의 유증 등기도 돼, 안 돼? 돼. 그럼 포괄 유증은 전원도 되고 자기도 다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포괄 유증은 1인의 자기 지분에서 자자 동그라미. 자, 전원 지분에서 전자 동그라미. 아까 전원 썼으니까 자기 지분에서 자. 자, 거기 아까 써놨던 거 자. 자자 동그라미. 자, 전자 동그라미. 자, 자기에서 자자 동그라미. 자, 전원에서 전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래서 포괄유 중에서 포자 동그라미. 합쳐봐요. 자점포. 아, 자점포. 암기 코드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점포네. 그러면 포괄유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자, 포괄유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돼요. 읽어봐요. 자점포. 다시 뭐라고? 자점포. 다시 뭐라고요? 자점포. 자, 그럼 포괄유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속썩이는 애들이거든. 지금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들. 자, 그러면 오늘 암기 코드 근사한 거 이제 만들어 놨네요.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자, 자가용. 그 다음에 뭐예요? 자점포. 앞으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돼.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읽어봐요. 자가용. 용이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뭐겠구만 자기 거는 돼. 일부 자기는 돼요. 전원의 번등기는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등기는 네 거만 신경 쓰세요. 네 거만 신경 쓰세요. 이게 자기야. 자, 포괄유증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자점포.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페이지 프린트에서 뭐예요? 적어도 몇 문제냐? 4문제짜리야. 4문제. 최소 4문제야. 최소. 본인이 알아서 이제 결정하세요. 최소 4문제면 뭐예요? 무려 10점짜리야. 10점짜리. 10점짜리. 그리고 거기 1페이지는 몇 점짜리냐? 무려 50개야. 50문제야. 50문제를 커버하는 게 입증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도 안 한다라는 거야. 이 프린터는 머릿속에 완전히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고. 그래서 읽어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고 잠시 쉬었다 가죠. 저는 보상신. 읽어봐요. 자가용, 자점포. 이게 외워놨는데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게 면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밑바닥에 깔아놨잖아요. 자, 등기 청구는 몇 개다? 2개. 물청과 채청.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법정, 물청, 말소, 물청. 근데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 있어. 그거는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돼. 자, 이전이 들어가서 또 물청이 하나 있어. 그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 배워 나중에. 저 강론 파트에서. 우리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이전 등기 청구는 이전이 아니라 말소의 의미야. 그때는 뭐예요? 물청이 되는 거야. 자, 채권은 그러면 채권적 정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의 시효에 걸려. 근데 점유취득시효에서 계속 행사하고 있으면 시효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점유를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프린터 요거는 딱 뭐 요약집 사이에다 딱 붙여놓고 요거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모의고사를 보라는 거야. 모의가 이거는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등기법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오늘 프린터가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거는 딱 요약집 아까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거기에다 딱 붙여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요거 한 번이라도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등기법 12문제 중에 몇 개는 건져요. 4, 5개는 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 볼 때마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